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3과학이죠. 중3과학에서 3단원에 해당하는 물리 파트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역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셔야 이 단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자, 먼저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움직임이 있으면 운동이죠. 만약에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한다. 빠르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가 일정한 시간을 이동했을 때 많이 움직이느냐. 보통 그게 우리 빠르기 또는 뭐 수학에도 많이 나오고 하죠. 속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였느냐, 느리게 움직였느냐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느냐 또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이동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한 사람은 100m 25초, 한 사람은 100m 15초. 누가 빠른 겁니까? 100m를 15초 만에 간 사람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면 빠르다. 좀 이따 하겠지만 속력이 크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이동한다? 그럼 똑같이 지금 보니까 1시간 이동했죠? 자동차 더 빠르죠? 60km 많이 가는 겁니다. 자전거 5km밖에 못 가죠. 누가 빠른 겁니까? 자동차가 빠르죠. 왜? 같은 시간 동안 뭐 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같은 시간을 이동했을 때 얼마나 많이 이동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간의 개념이 바로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사실 이 단위 시간은요, 정확히 나눔입니다. 자, 우리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볼까? 그럼 10초가 단위 시간이 되는 거죠. 5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볼까? 그럼 5분이 단위 시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중성광 사진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럼 보세요. 이물체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 다음 몇 초 간격입니까? 0.1초 후에 또 찍었죠? 그러면 이 두 사진의 간격은요, 바로 이동 거리가 아니라 0.1초를 단위 시간으로 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이물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 0.1초 뒤에 또 한 번 빵.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의 간격도 뭐가 되는 겁니까? 0.1초를 단위 시간으로 한 이동 거리, 즉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속력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진에서 똑같이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겠다는 거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를 봤더니 이만큼 누가 더 빠르다? 비물체가 더 빠르다.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성광 사진에서요, 물체 사이 거리, 이동 거리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속력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1초로 하고 누구는 5분으로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뭐 하자? 약속을 하자. 자,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속력을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1초면 1초,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빠른지 느린지를 뭘로 판단하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판단하자. 방금 이야기했죠? 단위 시간의 개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뭐 했다? 이동한 거리를 뭘로 보겠다? 속력으로 보겠다. 그러면 속력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되죠?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m를 이동하는데 3m를 이동한다. 근데 몇 초가 걸렸다? 2초가 걸렸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3m 이동하는데 2초 걸렸으면 1초 동안은 절반이니까 1.5m 이동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위 시간을 1초로 한다면 뭐 했을 것이다? 1.5m를 이동했을 것이다. 어떻게 계산됩니까? 바로 3m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2초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얼마죠? 1.5가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항상 물리는 공식이 단위고 단위가 공식입니다. 분모에 초가 있고 분자의 이동거리 미터가 있죠. 그러니까 1.5m per sec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물론 이동거리를 킬로미터로 한다면 킬로미터 하면 되고요. 분으로 한다면 분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속력의 개념은 뭐죠? 바로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다. 사실 뭐 수학 시간에도 많이 하죠.
또는 걸린 시간을 이항하면 자, 변수가 지금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직하게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 잘 안 나오죠. 다 맞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린 시간과 속력을 준다? 2개 곱해서 거리 구해라. 또는 속력하고 이동한 거리를 준다?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를 통해서 뭘 구해라? 걸린 시간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요. 평균 속력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평균 속력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배울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도 있고요. 속력이 수시로 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쳤는데 8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죠. 무슨 점수 냅니까? 평균 점수 내죠. 똑같습니다.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평균 속력을 물으면 이 평균 속력은요.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생각합시다. 중간에 걸어갔건 뛰어갔건 신경 쓰지 마라. 뭐만 생각해라. 그냥 총 걸린 시간만 생각해라. 총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를 이동했느냐. 총 이동 거리만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평균 속력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속력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 등속 운동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름 보면 알겠지만 등속이라고 하는 건 같을 등자를 쓰니까 등속 뭐죠?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중등간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보통 속력이 일정하냐면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빨라지겠죠. 운동을 하는데 앞에서 막아주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근데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는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은 딴 건 없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뭐 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한다?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아까 다중섬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빵빵빵 찍으니까 물체 사진과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고 의미는 속력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 거리가 똑같죠. 내가 만약에 1초에 한 번씩 찍었다면 1초당 이동한 거리가 같은 겁니다. 5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었다면 5초당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의미죠.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면 다중섬광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것이다. 또는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분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뭔가 외운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처음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4cm 이동했죠? 그러면 1초에 4cm. 속력은 4cm/s. 그 다음 1초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4에서 8이니까 4cm 이동한 거죠. 그 다음 1초도 마찬가지죠. 8에서 10이니까 4cm 이동한 거죠.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1초에 4cm씩 이동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 물체는 4cm/s의 속력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다? 바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만약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동한 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4cm죠. 그 다음 1초니까 2초가 됐겠죠? 그 다음 2초 동안은 4cm에서 4cm 이동해서 얼마가 된 겁니까? 8cm.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 처음 1초 동안도 4cm. 그 다음 1초 동안도 4cm. 그 다음 1초 동안도 4cm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뭐 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이 그래프의 모양만 외우겠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가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면 무슨 운동이구나? 등속 운동이구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물리에서 그래프에 딱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기울기의 개념과 면적의 개념. 자, 여러분들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의 즉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의 기울기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죠. 자, 보통 이렇게 이걸 알려주면 외우거든요. 막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고 면적이 뭐다 외우는데 그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울기 그러면 x축분의 y축이 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면적 그러면 x축과 y축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개념이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x분의 y가 뭔지 x 곱하기 y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기울기 한번 봅시다.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아닙니까? x축이 뭐죠? 의미하는 것이 x축이 바로 의미가 시간입니다. y축의 의미가 뭡니까? 이동한 거리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더니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다. 즉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뭐가 나오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력의 개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면적은요? 면적은 뭡니까?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죠. 그러면 시간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될 텐데 시간 곱하기 거리 우리 배운 적 있습니까? 배운 적 없거든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네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뭐다? 기울기가 속력이다. 기울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기울기 안 변한다? 기울기 이꼴 속력이니까 뭐가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쌤이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이 뭐 한다? 변하지 않는다. 즉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속력인데 시간분의 속력은 배운 적 없죠? 면적은요?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니까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뭡니까? 속력이죠? 이 시간 많이 본 것 같죠?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죠? 이동한 거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속력 그래프 나오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이동한 거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뭔가를 외우더라도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두 가지를 확인하자. x축이 의미하는 게 뭐고 y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다. 기울기 아니면 뭐다? 면적이다. 한 번만 해보시면 안 까먹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거리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가 속력이다. 시간 면적 속력 그래프 나오면 면적이 이동 거리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 서너 문제 풀어보면 딱 자유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물체 운동에서 1번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아니죠. 방향이 아니라 뭐죠? 물체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빠르기죠. 빠르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기준이 지상이면 지상에 있을 때가 위치가 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1층으로 잡아버리면 내가 지상에 있더라도 1층 기준으로는 지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준점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번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이거는요. 지금 단위가 다르죠. 하나는 초고, 하나는 시간이거든요. 자, 봅시다. 1시간 동안 3600m면요. 3600m per hour로 쓰죠. 일반적으로. 1초 동안 1m면요. 1m per sec로 쓰시면 된다. 근데 지금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초니까 뭐 하자? 둘 중에 하나를 초로 바꾸든 시간으로 바꾸든 하자. 그러면 이걸 바꿔봅시다. 어차피 미터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1시간은 60분. 60분은 다시 또 1분이 60초니까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은 3600초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m per sec니까 비교해봤더니 어떻다? 단위가 같아지니까 값이 같더라. 그럼 둘 다 무슨 의미죠? 1초에 1m를 이동한다. 즉 속력은 같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을 비교할 때 항상 뭐 해라? 단위를 환산해줘라. 이게 핵심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줄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간. 미리 적어볼까요? 단위 시간. 그냥 막 움직이면 이동한 거리인데 다중성광 사진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나타낸 거죠. 만약에 이 일정한 시간이 1초라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 단위 시간이 5초라면 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든지 물체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속력의 개념이 된다. 왜?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그러면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뭐죠?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이동한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누가 봐도 가장 많이 이동했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구간은 뭐가 된다? 다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만 같게 해준다면 이동 거리가 뭐다? 속력을 의미한다. 3번. 아까 1번에서 봤던 단위 바꾸는 문제죠. 볼까요? 10초 동안 100m 이동했다. 그러면 10초분에 100m. 단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속력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10m/s. 의미는 1초에 10m 간다. 2초면 20m 가겠죠. 5m/s의 속력으로 자 5m/s 속력. 자 의미를 봅시다. 5m/s라는 건요. 단위 시간을 몇 초로 했을 때 1초로 했을 때 5m를 이동한다. 2초면 10m, 3초면 15m, 4초면 몇 미터? 20m. 이게 사실은 공식보다 더 좋은 풀이죠. 공식으로 풀자면 속력은 뭐 거속시라고 하는데 시간분의 거리다. 문제에서 거리 묻고 있으니까 두 개 뭐 해라? 곱해라.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체가 10m/s래요. 의미는 1초에 10m. 그럼 10초면 100m, 20초면 200m. 그때 500m 가려면 몇 초가 돼야 되겠습니까? 50초가 되면 되죠. 이 비례식이죠, 단순하게. 공식으로 치면 속력이 10이다. 거리가 500이다. 그랬으니까 걸린 시간을 물었습니까? 시간은 뭐 하면 됩니까? 넘겨가지고 속력분의 뭐 하면 된다? 이동한 거리를 해서 몇 초 나오는 겁니까? 50초가 나오는 거죠. 단순한 비례식입니다. 그래서 얼마 된다? 답은 50초가 된다. 4번 한번 봅시다. 세물체 ABC의 속력을 미터/s로 구하고 비교해라. 1초에 25m 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속력이 25m/s란 이야기니까 뭐 기억은 그냥 25 써놓으면 되겠고요. 1분 동안 120m를 간다. 그러면 120m를 가는데 1분이라고 했으니까 초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1분은 60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m/s. 1초에 2m 간다. 2시간 동안 72km를 간다. 72km입니까? 자, 72km는 0을 3개 붙이면 미터로 바뀌죠. km는 10의 3승이니까. 자, 2시간은요? 1시간이 몇 분입니까? 60분. 몇 초죠? 3600초니까 3600 곱하기 2초가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72,000m를 몇 초 걸렸다? 7,200입니까? 7,200초가 걸렸다는 게 되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얼마 됩니까? 10m/s가 된다. 이렇게. 자, 속력을 비교해라. 25, 2, 10. 지금 우리 뭐 한 겁니까? 단위 시간을 일치시켜 준 거죠. 1초로. 그랬더니 누가 제일 빠르더라? A가 가장 빠르더라. 그 다음 누가 빠른 겁니까? C가 빠르고 그 다음 B.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 누가 빠르니 그럼 뭐 해라? 단위 시간을 일치시켜라.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줄 거 봅니다. 1초 간격. 단위 시간이 몇 초란 뜻입니까? 1초. 보니까 단위 시간을 1초로 해서 얼마큼 이동했죠? 20cm. 그 다음 1초도 20cm. 그 다음 1초도 20cm. 무슨 운동하고 있죠? 등속 운동하고 있죠.
그리고 AB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딴 거 보지 마라.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만 보면 된다. A, B에서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몇 초 걸렸다? 5초 걸렸다. 몇 cm 이동했다? 총 100cm를 이동했다. 그래서 20cm/s다. 단 문제에서 몇 m/s냐 그랬으니까 우리 100cm가 1m인 건 알고 있죠? 공을 2개 띄어야 되니까 0.2m를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0.2m/s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프 나왔죠? 그래프 나오면 아무리 쉬운 그래프더라도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첫 번째, X축과 Y축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분명히 기울기 아니면 면적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 면적, X축 곱하기 Y축, 시간 곱하기 이동 거리,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기울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뭡니까? 속력. 메모하세요. 알아도 적으세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5초 동안 20m니까 4m/s. 시간, 속력, 시간분의 속력이 기울기죠.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가속도라는 걸 배우는데 지금 뭐 몰라도 괜찮고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면적인데 시간 곱하기 속력, 이동 거리네요. 그러면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바로 요 면적을 구하시면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된다. 의미를 볼까요? 지금 4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죠. 4m/s라는 건 의미가 무슨 의미인데요? 1초에 4m 간다는 이야기죠. 2초면 8m, 3초면 12, 4초면 16, 5초면 20 이렇게 구하셔도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봤는데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냥 낙하가 아니고 자유낙하죠.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지면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내가 이 물체를 던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볍게 이 물체를 놓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체의 무게. 여기서는 물체의 무게라는 말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중력에 의해서만 아래로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중력과 또는 무게와는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아까 등속운동 선생님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역은 힘이죠. 이 중력은 항상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 연직 아래라고 하는 건 수직 아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유낙하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고 중력도 아래로 적용하니까 이 운동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자유낙하 운동은 사실 무슨 운동이다?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근데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뭐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질량이 줄진 않죠.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땐 중력이 작은데 일로 오면 커지거나 여기 있을 땐 큰데 여기 오면 작아지지 않죠. 항상 중력은 같은 방향, 같은 크기입니다. 한 물체라면 낙하하는 동안 힘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힘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겠구나. 그럼 도대체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느냐 확인해 보면 되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험하면 되죠. 물체를 자유낙하 시켜놓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좋잖아요. 사진기 좋죠?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 어떤 물체를 가져와도 1초 후에 속력이 9.8이고요. 그 다음 1초 더 지났을 땐 또 속력이 9.8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동거리 아닙니다. 속력입니다. 또 그 다음 1초 동안도 똑같이 속력이 9.8씩 증가하는 거죠.
모든 물체의 자유낙하에서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더라? 1초에 9.8씩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깃털을 하나, 쇠구슬을 하나, 무거운 사람을 하나, 바위를 하나, 모든 물체가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속도가 1초에 9.8씩 증가하더라. 우리는 뭔가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9.8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수하기 좋은데 무거운 물체를 가져오나 가벼운 물체를 가져오나 뭘 가져오든지 간에 지구에서 운동을 하는 자유낙하 운동이면 무조건입니다. 1초에 속력이 9.8씩 증가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질량이 다른 물체도 우리가 한번 자유낙하를 시켜봤거든요. 물론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쇠구슬의 질량이 크니까 좀 더 빨리 떨어지지 않겠느냐. 중력이 좀 더 크죠. 왜? 사실 이 무게의 의미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중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질량에다가 아까 배운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한 게 무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얘들이 떨어질 때 힘에 의해 떨어지고 깃털보다 쇠구슬이 무거우니까 질량이 커서 무게가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 깃털보다 쇠구슬이 뭐는 더 크다? 무게는 더 큽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이제 자유낙하를 할 때 속력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력 변화량은 오히려 또 질량이 크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2배 크다? 그러면 힘은 2배로 많이 받지만 속력이 2배로 또 적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공기 저항만 없다면 모든 물체가 전부 다 속력이 1초에 9.8씩 증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1초 후에 속력을 재보면 9.8m/s. 그 다음 1초 후에는 또 9.8만큼 증가하니까 속력이 19.6.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벼운 물체든 무거운 물체든 무조건 1초에 9.8씩. 그러니까 전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공기 저항이 있으면요. 깃털은 저항을 많이 받죠. 구슬은 저항을 적게 받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있다면 깃털이 조금 늦게 떨어질 수 있겠으나 공기 저항만 없다면 뭐 한다? 똑같이 떨어진다. 아까 우리 등속 운동하고 좀 다르죠? 아까 등속 운동 어땠습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했죠?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등가속 운동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가속이라는 건 속력이 가해진다. 어떻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물론 예외 없이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봐야 답이 나오겠죠. 1번.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보세요. 같은 시간 적으세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뭡니까? 속력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뭐죠? 이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등속 운동을 의미하고 있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는 오로지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1초당 얼마씩 증가한다? 1초에 9.8씩 증가한다. 진공 상태에서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골프공이든 탁구공이든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항상 뭐 한다?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전부 다 1초의 속력이 9.8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나왔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 나왔죠?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적은 일단 뭐다? 이동한 거리다. 그래프의 개형, 모양을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아,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세로축 A에 들어갈 숫자라고 했고요. 아, 중력을 받아 지면에 떨어진다. 문제에서 아예 자유낙하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근데 아까 중력 가속도 상수 얼마씩? 1초에 속력이 9.8씩 증가한다. 그러면 자 0에서 시작해서 1초 후 속력 얼마 된다? 9.8만큼 커졌으니까 9.8 되겠죠. 또 그 다음 1초 동안도 똑같이 9.8씩 요 증가 폭이 9.8이라는 거죠. 그러면 9.8에서 9.8 커졌으니까 A는 얼마가 되면 되죠? 19.6이 되면 되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 뭘 묻는 문제입니까? 1초의 속도가 9.8씩 증가하는 거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죠. 9번. 질량이 2kg, 5kg, 10kg의 물체가 있고 자유낙하를 시킨답니다. 자, 1번에서 중력의 크기의 비라고 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중력은요. 지구상에서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했죠. 어차피 상수는 일정한 값이죠. 그러면 중력과 질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질량비가 2대 5대 10이니까 중력의 비도 2대 5대 10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물체를 세게 잡아당겨서 속력이 많이 증가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틀린다니까요. 모든 물체는 속력의 변화량은 똑같다니까요. 중력 가속도 상수. 그러니까 속력 변화의 비는 1초 기준으로 똑같이 9.8씩. 그래서 속력 변화의 비는 1대 1대 1. 똑같이 정지해 있었고 똑같이 1초에 9.8씩 속력이 빨라지니까 분명 질량이 크건 작건 물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10번 볼까요?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 중과 진공화에 동시에 낙하시켰다. 아마 공기 중이라면 공기 저항이 있을 테니 깃털이 좀 느리게 떨어지겠죠. 이게 뭡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 그럼 얘는 똑같이 떨어지는 걸 봐서 아 공기 저항이 없구나. 진공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는 진공 중에서 나는 공기 중에서. 나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그림 보면 되죠. 쇠구슬이 먼저 도착하죠. 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가에서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중력을 물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중력은요. 질량 곱하기 9.8. 앞으로 중력을 묻거든 우리는 딴 거 보지 마라. 질량만 봐라. 질량은 누가 큽니까? 쇠구슬이 크죠. 그러니까 쇠구슬과 깃털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누가 크다? 쇠구슬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력 변화는 같다. 얼마로? 1초에 9.8.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요? 질량 곱하기 9.8. 아니면 공기 저항이 있건 말건. 질량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잖아요. 중2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크다, 나에서 더 크다, 아니다. 뭐다? 가와 나에서 같다. 왜? 질량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들 그 탐구 이런 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이런 거 데이터 주고 문제 풀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다중섬광 사진이죠. 다중섬광 사진의 핵심은 단위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간격은 이동 거리가 아니다. 뭐다? 속력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1초인데 4cm 이동해서 4m/s, 4m, 4m/s.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간격이 훨씬 넓죠. 1초당 8cm씩 이동했으니까 뭐가 된다? 8m/s가 된다. 그럼 둘 다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 다만 가가 더 느리고 나는 더 빠르다. 1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밑에 적으세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뭐다? 속력이다. 누가 컸습니까? 나가 더 컸죠.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고. 그러면 속력이 나가 더 크다는 건 같은 거리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죠. 수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다. 항상 과학은 변수 싸움입니다. 변수가 3개죠. 그러면 친절하게 하나를 고정시켜 줍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딱 이렇게 변수 하나 고정, 상수로 만들어주죠. 얘들의 관계를 묻는 거죠. 하나 분자에 있고 하나 분모에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비례한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은 누가 더 크고 나가 더 크고 나가 더 빠르니까 시간은 크면 작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뭐하다? 길다. 맞는 말이죠. 왜? 속력이 누가 가보다 나가 크니까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이겁니다. 지금.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이 x축, 이동 거리가 y축, 기울기는 x분의 y.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분의 이동 거리. 아, 속력이다. 틀렸네. 역수가 아니고 그냥 속력입니다. 그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시간 그다음 뭐다? 이동 거리 그래프.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다. 틀렸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그려볼까요?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틀렸죠. 뭐가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자유낙하 운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2번 봅시다. 이제 표를 줬고 그걸 가지고 속력을 구해보라 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등속 운동 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처음 1초 동안은 2m 갔으니까요. 처음 1초 동안의 속력은 2m/s. 등속 운동이니까 보나보나 같아야 될 텐데 그 다음 1초 동안도 2m니까 몇 m/s? 2m/s. 결국 물체의 속력은 2m/s. 자,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했거든요. 등속 운동을 하는데 2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죠. 의미가 뭡니까? 2m/s의 의미는 1초에 몇 미터 간다? 2m 간다. 2초면 4m 가겠죠. 5초면 5배 10m 가겠죠. 10초면 몇 미터? 20m.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공식으로 풀어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다. 몇 초 동안? 시간이 10초. 속력은 우리가 2m/s라는 거 알고 있죠. 요거는 넘겨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20m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탐구에서는 실험을 했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별거 없습니다. 자, 골프공입니까? 낙하시켜 놓고요. 이 낙하하는 동안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를 이용해서 했더니 처음에 0.1초 동안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은 더 많이 이동했네요. 그 다음 0.1초는 더 많이 이동했죠. 아, 그럼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죠. 왜? 전부 0.1초 간격 아닙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계산을 해봤더니 처음에 0.98. 처음에 속력이 0.49네요. 0.49. 그 다음이 1.47. 속력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아, 빨라지는 운동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빨라지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속력의 변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 속력의 변화량이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속력이 증가하는 폭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더라?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0.1초에 0.98씩 증가하니까 비례식 아닙니까? 0.1초일 때 0.98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위 시간 1초 동안은 얼마씩 증가한다? 9.8이 증가한다. 뭘 확인한 거다? 실험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탐구 A의 B입니까? B의 1번.
자, 골프공과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꾸 앞에 현혹되지 말고 중력이 뭔지만 생각하세요. 중력은 질량에다가 뭘 곱했다? 9.8을 곱했다. 누가 질량이 큽니까? 골프공의 질량이 좀 크지 않습니까? 중력은 골프공이 좀 더 크겠죠.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 자유낙하는 속력이 1초에 9.8씩 똑같이 증가하죠. 근데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틀린 말이죠. 왜냐?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다니까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습니다. 9.8씩 증가하니까. 근데 그 속력의 변화량은 처음 1초건, 그 다음 1초건, 탁구공이건 아니면 골프공이건 무조건 9.8씩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속력 변화량은 언제나 9.8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진공 상태에서 하면 진공에서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죠? 그렇다면 항상 동시에 떨어지죠. 진공 상태에서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다? 진공,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모든 물체가 동시에 도착을 하니까 중력이 같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까?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질량이 크면 중력은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보니까 세공, 탁구공이 어떻습니까? 속력이 지금 똑같이 9.8씩 증가하고 있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까닭과 함께 비교하시오. 자, 중력의 크기 누가 크겠습니까? 쇠공이 누구보다 크겠습니까? 탁구공보다 크겠죠? 까닭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질량이 더 커서 쇠공이 끝. 10초 후 두 물체의 속력 같다. 속력 같다. 이유 속력에 뭐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도, 변화량이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1초 뒤 9.8 똑같이 2초 뒤 19.6 같다. 됐습니까? 자,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그림은 학교 주변의 약도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3분 걸렸고요. 학교에서 서점까지는 7분 걸렸다. 평균 속력. 평균 속력 뭐만 보라고 했죠? 무조건 총 걸린 시간만 봐라. 3분, 7분이니까 몇 분입니까? 10분. 그리고 총 이동한 거리는 어쨌든 100m하고 200m 더했죠? 그러니까 몇 m가 됩니까? 300m가 되죠. 근데 얼른 단위를 보니까 단위가요. m/s거든요. 그러면 10분은 10 곱하기 60을 곱해서 초로 바꿔주고 그래서 600초가 됩니까?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300m. 600분의 300이니까 0.5 m/s.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평균 속력을 물었다? 무조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만 봐라. 자, 5번입니다. 표는 300km 떨어진 장소까지 자동차를 타고 간다. 표가 주어졌죠? 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1시간, 단위 시간이 1시간이네요. 몇 킬로미터 갔죠? 70km를 갔죠. 그러면 처음은 70km/h가 되겠죠. 처음 속력이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은 1시간 동안 얼마 갔습니까? 80입니까? 80만큼 갔으니까 두 번째 구간의 속력은 80km/h. 등속 운동은 아니네요. 그 다음 1시간은 60m 이동했으니까 60km/h. 마지막 1시간은 90km 갔으니까 90km/h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여기 있네요. 90km/h. 그러니까 3시간과 4시간 사이. 되죠? 4시간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 4시간 동안. 자, 문제에서 4시간.
총 이동한 거리 0에서 출발해서 300km까지. 이거죠? 뭐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75km/h. 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까? 6번 한번 봅시다.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그랬거든요. 단위를 한번 맞춰봐라 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요. 90km니까 단위를 뭐 m/s로 다 고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 0을 3개 붙이면은 미터가 되죠. 킬로미터니까. 그 다음에 우리 1시간이 3600초라고 하는 것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4분의 100입니까? 4분의 100이니까 25m/s. 이렇게. 됐죠? 2번은 쉽잖아요. 자, 1초에 150cm, 뒤로 2칸 가면 미터로 바뀌니까 1.5m 가는데 1초 걸렸다. 즉, 1.5m/s. 3번은 1분이면 몇 초입니까? 60초 아닙니까? 60초에 600m. 그럼 어떻게 되죠? 10m/s. 4번 30분이면 곱하기 60을 하면 초로 바뀌죠? 그 다음에 36km니까 0을 3개 붙이면 미터로 바뀌죠. 이렇게. 됩니까? 3600이니까 맞습니까? 맞네. 36,000이 여기 공두개 없어지고 20m/s가 되겠네요. 마지막 10초에 50m. 이 정도는 바로 가도 안 됩니까? 10초분의 50이니까 5m/s. 단위를 전부 통일시켜 놓고 뭐 해라? 속력을 비교해봐라. 누가 제일 빠릅니까? 1초에 25m 가는 야공이 제일 빠르네요.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동일한 시간, 단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20cm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물체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보면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다. 0.1초 간격이라면 단위 시간 0.1초 동안 이 간격이 20cm죠? 20cm는 0.2m니까 뭐가 됩니까? 2m/s.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등속 운동. 만약에 이 사진을 1초 간격으로 찍었다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0.2m가 될 테니 틀렸네요. 0.2m/s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5번이 답이 된다. 11번입니다. 그래프 문제 나왔죠? 그래프 나왔으니까 항상 확인할 건 X축의 의미와 Y축의 의미. 또 하나는 면적 아니면 기울기. 면적은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 배운 적 없습니다. 기울기,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이죠. 그럼 이 문제 딱 나오면요. 기울기가 뭐다? 속력이다. 딱 적어놓읍시다. 그럼 딱 봐도 누가 속력이 빨라요? 고양이가 빠르네요. 값을 구해볼까요? 고양이는 4초에 12m 갔으니까요. 3m/s. 쥐는 4초 동안 6m를 갔으니까 쥐는 4분의 6, 1.5m/s. 1번. 쥐가 고양이보다 빠르다. 틀렸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속력의 비는 기울기의 비는 기울기 얘가 큰데 어떻게 1대2가 될 수 있습니까? 2대1이죠. 고양이와 쥐의 속력은 자 보세요. 시간에 따라 뭐가 일정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고양이 한번 볼까요? 처음 1초 동안 3m 갔죠? 그 다음 1초도 3m 갔죠? 그 다음 1초도 3m 갔죠?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일정한 일차 함수니까 얘들은 무슨 운동의 그래프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다가 맞죠. 틀렸습니다. G가 2초 동안 G의 속력이 얼마인데요? 1.5. 1초에 1.5m 가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몇 미터가 돼야 됩니까? 3m. 같은 운동을 계속 한다면 8초 후 고양이. 자, 8초 후. 1초에 3m 가죠? 2초면 6m 가죠? 3초면 9m, 8초면 3, 8에 24, 24m. 시간 곱하기 속력은 뭐다? 이동한 거리다.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한번 볼까요? 시간, 속력 그래프. 속력 일정하네? 적으세요, 옆에다가. 등속 운동하네?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시간에 따라 속력은 일정하고. 그래프 나왔으니까 X축, Y축 확인했으면 기울기 아니면 면적. 시간분의 속력 배운 적 없는데 시간 곱하기 속력은 알고 있죠? 아, 요 그래프에서는 뭐다? 면적이 이동한 거리다.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보는 겁니다.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얘들아 요 사각형 면적이 뭐니 묻고 있는 거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2배이다. 자, 요 면적의 얼마입니까? 이거 50이죠.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50인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0이니까 2배이다. 맞죠? 무빙워크는 아까 얘기했죠? 등속 운동한다. 맞네요.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냥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뭡니까? 자유낙하 운동이죠. 답 4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라면 처음 1초에 3m, 그 다음 1초도 3m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걸 말로 하면 5번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자유낙하 운동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운동 방향 그리고 하나 더 표시해 볼까요? 이게 무슨 방향이죠? 중력 방향. 자,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밀어준다는 얘기죠. 빨라지겠죠, 속력이. 틀렸습니다.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한다고 했죠. 어떻게? 일정하게. 하나 더 붙이자면 모든 물체가 공기에 저항만 없다면 1초에 9.8씩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맞죠? 공의 질량이 클수록 자, 공의 질량이 크다. 그러면 질량이 증가한다를 보는 순간 아, 무게 또는 중력이 크겠구나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모든 물체는 1초에 9.8씩 똑같이 빨라지고 동시에 도착한다고 했죠. 공기저항이 없다면. 공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자,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이라고 했고요.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질량이 감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한마디로 중력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표시했죠, 쌤이 아까. 중력은 무조건 연직 아래 방향, 근데 물체도 아래 방향, 뭐 하다? 같은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하고 4번. 됩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거죠. 시간 속력 그래프를 찾아봐라 하는 건데 이미 선생님이 그려놨죠. 시간 속력 그래프. 답 몇 번입니까? 16번 답은 1번이 답이 되죠.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동시에 떨어지는 게 나죠? 이게 그럼 뭡니까? 진공. 그 다음 먼저 떨어지는 게 쇠고수니까 이건 뭐죠? 공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 공기저항만 없다면 또는 공기저항이 있더라도 중력은 누가 더 크다? 쇠고술이 더 크다. 왜? 질량이 더 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건, 나건, 중력은
무조건 쇠구슬이 더 크다. 왜? 질량이 크니까. 하지만 공기 저항만 없다면 똑같이 1초의 속력이 9.8씩 증가한다. 1번. 가는 공기 중 나는 진공. 가에서는 중력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가에서는 깃털과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깃털이 좀 더 느리게 떨어지는 거죠.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가건 나건 공통적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그럼 뭐가 작용하지 않는 겁니까? 나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답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가나 모두 둘 다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면적은 이동거리. 1초에 9.8, 그 다음 또 9.8 증가해서 19.6. 아, 맞네요. 자유 낙하운동.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자,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질량에다가요. 곱하기 9.8인데요. 여기 지금 어딜 봐도 질량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입니까? 기울기. 자, 기울기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1초에 9.8씩 증가하고 그 다음도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9.8 나오더라. 여러분들 뭐 기울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 알아둡시다.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뭐 되었다? 구해보면 되죠. 9.8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력이 커진다. 쌤, 그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력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했죠. 우리 1층에서 지상까지가 시간 많이 걸립니까? 3층, 4층에서 시간 많이 걸립니까? 3층, 4층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1초 걸리면 속도가 9.8만큼 증가하거든요. 2초 걸리면 2배, 3초 걸리면 3배니까 시간이 증가했으니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커지게 되죠. 뭐에 비례해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요? 자, 어차피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저기 있는데 괜히 그리네. 자, 만약에 1초 뒤에 도착했다면 1초 뒤 도착할 때 속력은 9.8이었겠죠. 만약에 3초 뒤에 지면에 도달한다면 도달할 때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9.4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달할 때 속력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은 모양이다. 만약에 위로 물체를 던져 올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체를 위로 던지잖아요. 올라갈 동안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거든요. 이렇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 문제 답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20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하나는 5kg, 하나는 2kg. 그러면 5kg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 또는 중력. 2kg에다가 9.8을 곱하면 역시나 무게 또는 중력이죠. 누가 큽니까? 분명히 중력, 무게는 A가 크다. 늘 강조하지만 무게는 A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다.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딱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중력의 크기 A가 더 큽니다. 정확히 2분의 5배만큼 A가 더 크다. 두 물체의 속력 변화, 중력 가속도 항수 9.8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두 물체가 같다. 물어볼 게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학과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일과 에너지 파트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